뭐 하는지는 알겠어요? 뭘 하고 있는지는 알겠어요? 어, 등기법이 이게 저기 다른 건 뭐 저기 공법이나 이거는 뭐 딱 순서대로 딱딱딱 나는데 등기법은 이게 지금 뭐 뒤에 넣을 게 앞에 놓고 뭐 원래 이게 좀 절차나 뭐 이게 저기 없기 때문에 앞에 내용 뭐 뒤에 내용 다 섞어가지고 이제 있어가지고 처음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이게. 뭐 아직 뭐 소유권 이전 등기도 보는데 뭐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어렵잖아요 이게. 근데 뭐 책도 그렇게 편제가 돼 있고 뭐 어쩔 수가 없어 이게. 그래서 각계격파를 해야 돼요. 2차 과목은 체계가 없습니다 이게. 뭐 논리적 체계에서 하나 이해가 되면 쫙 다 풀린다. 그 1차 과목은 이제 그런데 2차 과목은 그런 게 없어요. 2차 과목은 사항별로 해서 그게 그 부분 맞춰가지고 쭉 개별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공포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뭐 공포 같은 경우 뭐 저기 지난 시간 수업 안 듣다고 해서 뭐 오늘 와서 듣는데 뭐 지장이 있고 그런 거 없잖아요. 맨날 뭐 다른 거 하잖아요. 저기. 다 파트별로 다 쪼개져가지고 쭉 나오는 거예요. 2차 과목이 이제 특성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게. 자, 그다음 이제 222페이지 이제 판결에 의해 가지고 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단독으로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그 판결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판결이 등기에서 판결이 이제 새겨나요. 민법 187조 즉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이제 되는 그 사유에 이제 판결이 나오죠. 이때 판결은 뭐만 대상이냐면 자 형성 판결 이것만 이제 대상이에요. 원래 이제 형성 판결은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권리 의무 관계가 정해지는 것 같은 판결이 뭐냐면 형성 판결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이 나요. 이때 이제 판결은 이행 판결만 이게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뒤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중에서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판결에는 이행 판결, 형성 판결, 그다음 확인 판결 여기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판결이 부분마다 다 틀려요. 지난번에 했던 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에서 판결 나오죠. 그때 판결은 뭐만 대상이냐면 형성 판결만 대상이고 지금 여기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할 때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그 같은 판결은 여기는 뭐만 대상이냐 이행 판결만 대상이고 그 다음에 저기 뒤에 가 있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중에서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경우 이때 이제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판결은 여기 세 개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판결이 단계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222페이지에서 하는 거는 뭐냐 이거예요.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할 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때 판결은 내용이 어떤 판결만 대상이냐 이행 판결만 대상이다 이거. 자 그래서 뭐 형성 판결은 일단 판결 확정이 되면 판결 내용에 따라 권리하고 의무가 이게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는 그 같은 판결이 뭐냐 형성 판결이에요. 그 다음에 이행 판결은 판결 내용에 일정한 채무를 이행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면 뭐냐 이게 이행 판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아까 매매계약에서
자, 잔금 지급까지 다 끝났어요. 근데 매도인이 지금 등기 이전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 지금 매매계약 체결하게 되면 이건 채권 채무 관계예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뭘 지급해야 되냐? 잔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잔금 지급을 받게 되면 매수인에 대해서는 등기 이전을 해줄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매매계약 체결하게 되면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고, 좀 전에 봤지만 만약 매도인이 이걸 이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갑을 대상으로 해서 등기를 해달라고 뭘 할 수 있냐?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 것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그 소송 내용은 채권 채무 이행 관계에 대해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갑은 을에게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과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결론이 이렇게 놓는다. 그러면 판결 내용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아니고 갑이 을한테 뭐 해주라고 놓은 거야.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채무를 이행하라.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판결이 뭐냐면 이행 판결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이행 판결이 떨어졌다. 그럼 갑이 을한테 이전해 줘야 되죠. 근데 갑이 을하고 같이 손잡고 등기소 가서 이전해 주겠어요? 소송까지 갔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을이 이거 판결문 가가지고 직접 자기가 혼자 법원에 가서 등기소 가서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 뭐 해주냐? 등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독 신청과 관련해서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뭐만 대상이냐면 원래는 이행 판결만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확인 판결 기능인데 확인 판결은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 소유권자가 누구냐 이거 이제 정해달라고 신청해서 뭐 소유권자가 소유권이 갑에게 있다 아니면 을에게 있다 이렇게 정해서 판결해 주면 이게 뭐가 되냐 확인 판결이 된 거예요. 원래 이제 판결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지난 첫째 시간에 했던 물권 취득, 즉 소유권 취득이나 상실과 관련해서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에서 판결은 그때 판결은 뭐만 대상이냐? 형성 판결만 대상이고 여기 지금 이제 등기 신청과 관련해서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한다 기대했는데 이때 판결은 뭐만 대상이냐? 이행 판결, 이행 판결.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게 2번에 이행 판결이다 기대했습니다. 이행 판결인데 뭐가 헷갈리냐면 여러분들 가로 2번 확정 판결이라는 게 나요. 그게 확정 판결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원래 판결은 3개밖에 없는 거야.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3개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확정이란 건 여기 3개 판결이 이의제기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게 확정 판결. 원래 이제 여러분들 소송 제기하면 우리나라 소송은 3심 구조예요. 한번 법원에서 심판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불복하게 되면 두 번째 또 한번 법원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또 세 번째까지 가요. 이게 3심제예요. 그래서 주로 첫 번째 1심은 지방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해요. 그 지방법원에서 소송 제기한 것에 대해서 판결 내용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다시 항소를 해요. 이거 절차가 이제 항소입니다. 여기 항소하게 되면 어디로 올라가냐면 고등법원에 올라가요.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또 판결 나와요. 근데 그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다. 그러면 한 번 더 제기해요. 그럼 이게 상고예요. 상고. 이거는 어디 가서 하냐? 대법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법원에서 일단 소송 해가지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 판결물이 나오면 소송 제기했으니까 원고하고 피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판결물을 원고하고 피고한테 법적으로 송달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송달을 해주고
이게 송달이 되면 송달 날짜를 기준해서 14일 이내, 즉 2주 이내 이걸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4일 이내 항소를 만약에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더 이상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했던 내용이 뭐가 되냐? 확정이 돼요. 이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뭐라고 부르냐면 확정 판결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확정 판결은 판결 내용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대상 판결과 관련해서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그 송달받은 당사자가 더 이상 이의 제기가 안 됐다. 그 법적으로 14일 지나면 이거 항소 제기 못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의 제기가 없으니까 판결 내용이 그대로 뭐가 되냐?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확정된 판결을 뭐라고 부르냐? 확정 판결입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은 이행 판결에 대해서도 확정, 형성 판결에 대해서도 뭐야? 확정, 확인 판결에 대해서도 확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가로 2번에 나 있는 확정 판결이라는 건 판결 내용이 아니고 절차상 판결이 더 이상 이의 제기가 없을 때 이때 확정이 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저기 이행하라고 판결되는데 피고가 또 나는 못 받아주겠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항소했다는 얘기예요. 아직 내용이 그럼 판결 내용이 결정된 게 아니죠. 그 나중에 또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등기를 신청하려면 이와 같은 판결 내용이 절차상으로 뭐가 돼야 되냐? 확정이 돼요. 이때 정해진 판결을 뭐라고 부르냐? 확정 판결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그게 가로 2번에 나 있는 확정 판결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보면 이때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은 확정 판결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이의 제기 없이 끝나야 된다. 그래서 확정 판결이 되고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이때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각하해야 된다. 아직 확정이 안 된 판결 가지고 신청하게 되면 등기 신청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 확정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까지 봐두시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저기 223페이지 가시면 그게 5번에 보면 이제 첨부 서면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할 때 판결과 관련해서 첨부한 것. 첫 번째 판결 정보 원본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확정 증명서하고 송달 증명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필요 없고 뭐가 필요하냐? 확정됐다 확정 증명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확정 증명서만. 중개사 시험에 이거 왜 시험 출제하는지 모르겠어요. 출제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할 때 이거 첨부해야 되냐 이건데 이건 필요 없고 뭐만 첨부하냐? 확정 증명서만 첨부가 돼요. 확정 증명서. 그래서 그게 5번에 보면 그게 1번 있죠. 1번. 그게 보면 등기 원인 정보로 판결 정보를 하고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정 증명서 첨부해야 한다. 가로수에 보면 송달 증명서는 뭐야? 첨부하지 아니한다. 이게 참 중개사 시험에 굉장히 어려운 구분으로 송달 여러분들 송달 증명이 뭔지 확정 증명이 뭔지 모르잖아. 이게 소송해봐야 이게 아는 거지. 근데 시험 문제 이런 거 출제돼 이게. 왜 출제되냐? 등기 예고에 있으니까 출제.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222페이지 오셔가지고 그 이제 가로 2번 확정 판결 그게 의미가 자 이런 의미예요. 그거 아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게 가로 3번 판결에 준하는 집행 권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해조서, 인락조서, 하해 권고 결정, 민사조정조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판결하고 비슷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원래 이제 하해조서는 당사자가 좀 양보해가지고 합의가 본 게 하해조서야. 그게 나 있는 각종 이제 조서가 나 있는데 그게 나 있는 건
자, 극에 나 있는 각종 극에 나 있는 서류는 다 전제가 이거예요. 법관 앞에서 하위 조서를 작성하거나 청구인락 조서를 작성하거나 조정 조서도 법원에서 설치가 된 조정기관에서 조정해서 조서를 작성했을 때 이때만 판결하고 같은 효력이 있고 개인 간에 사적으로 작성을 한 것은 개인 간에 작성한 것은 명칭은 뭐 하위 조서다 또는 조정 조서다 이렇게 명칭이 들어가도 개인 간에 작성한 것은 거기에 나 있는 집행권원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나 있는 거 다 어디서 해야 되냐? 법관 앞에서 작성하거나 또는 법원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조정기관에서 작성한 것만 판결하고 같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하위 조서는 당사자 간에 이제 양보해서 작성하는 거고 인락 조서는 원고가 주장한 내용을 피고가 그냥 그대로 다 수용하면 더 이상 이의 제기 안 하면 그냥 더 이상 판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작성한 게 뭐냐? 인락 조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액 권고 결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사가 판결까지 하기에는 애매하면 당사자한테 제시해요. 이런 조건에서 하해라, 협의봐라. 그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그게 확정이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민사조정 조서나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즘에 법원에 다 뭐 대부분 조정기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와 같은 조정기관에서 조서를 작성하면 그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 있는 거 일단 전제가 이거 두 개가 전제되는 거예요. 각종 조서가 법관 앞에서 작성하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설치가 된 기관에서 작성된 거고 개인 간에 사적으로 작성된 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등기 신청하면 단독 신청할 수 있냐?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건행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1번 건행이고 그게 확정이 되면 2번처럼 되는 거예요. 2번 공정인이 작성한 공정정서 이게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냐 이건데 이것도 그냥 개인 간에 사적으로 작성한 걸 공정사무소 가서 공정받은 겁니다.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그래서 그거는 개인 간의 문제고 그거 가지고 가서 법원에 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다니. 그래서 2번이 그게 끝에 결론. 단독 그거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자, 그래서 건행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겠어요. 그 가처분 관련해서. 그래서 일단 1번하고 2번 그거 봐두시고. 자, 그다음에 3번. 그러면 이때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단독 신청 이제 누가 하냐 이건데 자, 이건 일단 전제가 이거야. 소송에서 이긴 사람. 성소한 자만 단독 신청. 그러니까 성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그래서 이때는 소송에서 진 패소한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는 이게 해당 사항 없어요. 소송에서 뭐한 사람은 성소한. 그래서 가로 2번 성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각각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등기 의무자가 소송에서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어느 경우냐면 아까 등기 청구권도 있지만 등기 인수 청구권도 있다 그랬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안 해간다. 그 매도인이 매수인을 대상으로 해서 등기 가져가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등기 인수 청구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아니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서 등기 의무자죠. 그 자기가 매도인이 소송 제기해서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그 매도인은 원래 소유권 이전에서 등기 의무자죠. 근데 소송 제기해서 자기가 이겼으니까 이때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판결 가지고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거. 자, 그래서 1번 내용 건행이고 그다음 2번은 이거예요. 소송에서 진 사람은 권리자든 의무자든 단독 신청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2번 건행.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3번 공유물 분할 판결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공유물 분할 판결은 아까 이거예요. 성격이 형성 판결이에요. 형성 판결이면 원래 이행 판결 아니죠.
근데 공유물 분할 판결은 자 형성 판결이지만 법원에서 딱 원래 뭐 지분 자 2분의 1씩 가지고 있던 걸 공유를 하고 있던 걸 갑하고을 단독 소유로 해서 법원에서 딱 정해준 거야. 이 부분은 갑, 이 부분은 얼. 그래서 이때는 공동 신청하는 게 아니고 각자 판결문 가지고 이미 법원에서 정해진 부분, 이 부분을 판결문 가지고 뭐 할 수 있냐? 단독으로 신청. 그래서 형성 판결, 그래서 가로 3번 공유물 분할 판결은 원래 성격은 형성 판결이지만 이미 판결에 의해서 자기가 가져갈 부분이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때는 각자가 판결문 가지고 혼자서 법원에 가서 뭐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예외가 이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판결에 의한 단독 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게 어려운 내용인데 시험에서 뭐 출제가 되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알아두시고 뭐 알아두시면 도움 되잖아요. 살아가는데 도움 안 돼? 나중에 소송하고 그러면 그때 어디서 들은 내용이 같다 생각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게 나중에 저기 소유권 보존 등기가 하면 또 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하면 또 아까 3개라 그랬잖아요. 그 3개 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그 여기 일단 여기서 보고 자, 그 다음 그 뒤에 이제 가로 3번 소유권의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 말소 등기 해서 각각 단독 신청할 수 있는 단독 신청하는 경우 나인데 자, 그건 이제 여러분들 뒤에 가게 되면 관련되는 내용 쭉 있어요. 그때 관련된 내용 할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여기 뭐 8번까지 쭉 나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마지막 저기 총정리할 때는 여기 부분에서 이제 쭉 체크해야 되는데 지금 첫 진도 나갈 때 여기서 다 해버리면 머리 돌아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마지막 주 수업 할 때쯤 되면 여기 관련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보도록 하고 자, 그 다음 225페이지 가시면 그게 3번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3자는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관리자도 아니고 등기 의무자도 아닌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여기서 이제 제3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제3자라는 것은 법적으로 등기 관리자나 등기 의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이게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자, 그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226페이지 가시면 가로 2번 그게 이제 대위 등기 신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뭐 대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대신해서 신청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에요. 그 다음에 227페이지 가시면 가로 3번 대리인의 등기 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리인은 본인 아니죠. 그래서 그 같은 경우가 각각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에요. 자, 그리고 225페이지 보시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 나와 있는데 포괄 승계하고 여기 포괄 승계인하고 앞에 뭐 포괄 승계는 들어갔는데 여기는 글자 하나 더 붙었죠. 포괄 승계인 같으냐? 같은 게 아니고 포괄 승계는 상속이에요. 상속은 포괄 승계예요. 근데 포괄 승계인 이렇게 돼 있으면 상속인이에요. 글자 한 글자 찾아. 앞에는 그냥 뭘 의미하냐? 상속을 의미하는 거고 뒤에 이거는 뭘 의미하냐? 상속인을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갑이 피상속인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사망했으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나 건물, 자, 이게 상속인한테 이전이 돼요.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뭐가 되냐? 이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전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포괄승계다. 포괄승계. 자, 그 다음 여기 포괄승계인은 자, 지금 이제 매매 계약 체결하고 그 다음 뭐 계약금 지급하고 단계가 여기까지 끝났어요. 근데 매도인이 지금 계약금 지급받고 사망했다는 얘기다. 그러면 사망 이전에 이미 계약은 체결했죠. 근데 계약 체결에 따른 의무이행과 관련해서는 원래 매도인이 부담하죠.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됐다는 얘기야? 사망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중에 매수인이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받으려고 한다. 그럼 누굴 대상으로 해야 되냐? 이 사람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상속받은 상속인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전해 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상속인이 지금 사망했으니까 원래는 자기 명의로 상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기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하고 그 다음 매수인한테 이전 등기를 하느냐,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기 명의로 상속 등기를 그치지 않고 바로 이전 등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차가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일단 자기 명의로 뭐가 된 거예요?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고, 지금 이거는 자기 명의로 등기는 상속 등기는 안 하죠. 안 하고 바로 매수인하고 함께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전 등기를 할 때는 갑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와 관련해서 신청은 공동 신청이에요. 상속인하고 그 다음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자, 근데 상속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원래 등기 의무자가 아니잖아요. 원래 등기 의무자는 갑이고 등기 권리자는 뭐예요? 을이죠. 그래서 상속인 입장에서 자기가 등기 의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 의무자처럼 등기를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도 아니니까 얘가 어디로 가냐? 제3자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그냥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 이렇게 돼 있으면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고, 그 다음에 상속인에 의한 등기에, 이건 자기가 등기 의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야? 등기 신청하는 거. 이게 포괄승계에 대한 등기야. 시험은 이거 물어보는 거야. 일단 상속 등기 거치고 이전 등기를 하냐? 그거는 아니라냐. 상속 등기 거치지 않고 바로 사망자 피상속인 명의의 등기를 상속인이 매수인하고 함께 공동 신청해서 매수인한테 뭐 해주냐? 이전 등기해 준 거예요. 절차가 그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잘 구분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게 어디야? 그게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이제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에 의한 등기하고 다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보면 이제 표례에서 나와 있죠.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하고 상속을 의한 등기에. 자, 일단 원인 자체가 다르고, 그 다음 두 번째 신청. 상속을 인한 등기는 상속인 단독 신청이에요. 근데 포괄승계에 의한 등기는 원래는 성격은 어디에 들어가냐? 공동 신청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 점이 이제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개를 잘 구분하시고, 그 다음 226페이지 가시면 3번에 한다. 2번. 대위 등기 신청. 그래서 대위 등기 신청은 등기 권리자나 등기 의무자를 대신해 가지고 신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등기 권리자는 등기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등기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대위 신청 기대인데, 자,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자, 오늘 둘째 시간에 중간 생략 등기했죠.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중간 생략 등기가 당사자 간에 자, 합의가 있으면 최초 매도인에서 최후 매수인 명의로 직접 뭐가 가능하냐? 등기 청구가 등기 이전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만약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었다. 그럼 이때는 최후 매수인은 최초 매도인을 대상해서 직접 이전 등기 신청 못한다 그랬죠. 이때는 자기보다 앞서 있는 중간 취득자가 등기와 관련해서 갑이 매도인이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것을 뭘 할 수 있냐? 대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병이 이제 대위에서 청구하는. 자, 그러면 지금 병이 대위권 청구를 할 때 자, 그럼 이제 등기 청구권을 대위에 행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등기 청구권은 누가 누구한테 청구하는 걸 대위에 행사하냐? 을이 갑에게 등기 이전해 줄 걸 청구할 걸 이걸 을 대신해서 누가 한다는 얘기? 병이 대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을하고 병 간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병은 또 을에 대해서 등기 이전해 줄 걸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을하고 병 간에 있어서는 병이 채권자고 그 다음 을이 채무자죠. 근데 이와 같은 을이 채무자인데 지금 병이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갑에게 대해서 청구하죠. 그래서 갑에게 대해서는 을이 행사한 것, 즉 채무자가 행사할 권리와 관련해서 누가 대신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채권자인 병이 대신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신청은 채권자 명의로 해서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채권자 자기 이름으로. 여기서 누가 등기 신청하냐? 병이 신청하고, 실제로 이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이루어지냐면 채무자 명의로 해서 등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명의로 등기와 관련해서 신청을 누가 하냐? 채권자가 채권자 자기 명의로 신청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채권자는 갑하고 을 간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권리자는 등기 의무자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할 수 있다니. 그래서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신청한 사람하고 그 다음 등기부상 권리자로 등기되는 사람이 일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위 청구권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 일단 조심할 건 그게 기억, 의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의 보면 이 경우 기대인데 채권자는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신청한다. 즉 채권자가 등기 신청은 누구 명의로 하냐? 채권자 명의로 신청하고 그 다음 그게 보면 채권자 명의로 그리고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즉 등기부상 등기 명의는 누가 된다냐? 채무자 명의로 해서 등기를 신청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게 어디에 들어가냐? 대위 청구권에 의한 행사예요. 그래서 대위 청구권은 일단 신청한 사람 명의로 해서 등기 명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신청은 채권자가 하고 등기부상 등기 명의 즉 권리는 누가 가져가냐?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등기 신청해요. 이때 등기 신청할 때는
갑하고 같이 이제 신청하는 거예요. 갑하고 이제 같이 신청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위 등기 신청 그 부분이 이제 나인데 그거 이제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 자, 그래서 대위 등기 신청 나인데 첫 번째 이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대위 신청 기대인데 그게 일단 시험 문제 출제되면 여러분들 이제 그 기억에 나 있는 의 그걸 잘 물어봐요. 그래서 일단 신청할 때 신청은 누구 명의로 하냐? 채권자 명의로 신청하고, 그리고 등기와 관련해서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냐? 채무자 명의로 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게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대위 신청입니다. 자, 그럼 뭘 신청할 때 뭘 적고 등기는 뭐 하냐? 그거는 다음에 보고 일단 의미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227페이지 가시면 이제 2번 구분 소유자의 대위 신청, 건물 멸시 등기의 대위 신청, 신탁에 의한 대위 신청, 5번 토지 수용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위 신청 기대인데, 자, 그건 뒤에 다 강론에 들어가면 다시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보고 여기서는 채권자 대위 신청 그거 이제 봐두시고, 그 다음에 3번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입니다. 그래서 대리인, 등기관리자, 등기의무자 다 자기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은 이제 선임해서 하는 게 가능하고, 이때 대리인은 임의 대리인하고 그 다음 법정 대리인 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신청을 대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자격자 대리인. 그 자격자 대리인은 법무사, 변호사 이 사람들이 자격자 대리인. 그래서 자격자 대리인은 따로 등기 대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자, 그래서 나머지 쭉 보시고, 나머지 이제 그렇게 오는 거 아니까 보시고, 그 다음 229페이지 가시면 이제 등기 신청 절차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신청 정보, 첨부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법에서 다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보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산 처리하기 때문에 끝에 다 뭐가 붙냐면 정보가 붙어요. 신청 정보는 그냥 옛날로 이야기하면 신청서에, 그 다음에 첨부 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로 이야기하면 등기 신청할 때 첨부돼야 할 서류, 이걸 뭐라 하냐 첨부 정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신청 정보가 뭐냐면 233페이지 가시면 233페이지 가시면 그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매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보면 저기 칸으로 해서 부동산의 표시 등기 원인 연 원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신청서 양식이에요. 그게다가 다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기재를 하게 되면 그 기재된 내용이 이거예요. 신청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 지번 이렇게 적으면 그 적은 내용이 다 뭐가 되냐 신청 정보가 된 거예요. 신청 정보. 그 다음에 234페이지 가시면 그게 또 저기 나와 있죠. 그게 중간에 보면 첨부 서면 있죠. 첨부 서면 매매 계약서 한 통, 취득세 한 통, 등기 신청 수료 영수필 확인서 한 통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거예요. 첨부 정보예요. 첨부 정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걸 옛날에 신청서 첨부 수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표현하냐 신청 정보, 첨부 정보. 그래서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신청 정보, 그 다음 등기 신청에 따른 각종 이제 첨부되는 서면이 첨부 정보 이렇게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표현이 과거하고 좀 틀리니까 잘 유념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 230페이지 가시면 먼저 이제 등기 신청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하려면 일단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소 제출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직접 출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거 하고, 그 다음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전자 신청하는 거하고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신청정보, 즉 신청서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서술 보면 구술에 의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구두에 의한 신청은 뭐예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전자 신청하는 방식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신청 정보 작성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신청서 하나로 다 신청서 작성을 하나만 하냐 여러 개 하냐 그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일건 신청주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등기할상 건별로 해서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제 갑이 자, 건물하고 토지 두 개, 자, 갑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데, 자, 이걸 을한테 건물하고 토지 다 을한테 매도했어요. 그러니까 을이 건물하고 토지 다 뭐예요? 매수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원래 이제 원칙대로 하자면 건물과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신청, 그리고 토지도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신청 건별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몇 개를 작성해야 되냐? 두 개 작성해야 되죠. 근데 그게 이번 일괄 신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기소 하나리 같고, 또한 등기 원인하고 목적이 똑같다. 등기 원인이니까 뭐 매매면 매매, 그리고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이면 그게 같다. 그러면 이때는 이걸 건별로 하는 게 아니고 묶어서 신청서는 하나만 작성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일괄 신청이다. 그래서 대상 부동산이 여러 개 있다. 여러 개 있는데 관할 등기소가 같고 원인이 같고 목적이 같다. 그러면 이때는 신청서를 건별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뭐 하면 되냐? 하나만 작성하면 돼요. 그걸 일괄 신청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뭐 일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쭉 나뉘는데, 일단 건별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고, 그게 나인 것처럼 요건 관할 같아야 되고, 이전하는 등기 원인이 같아야 되고, 이전하는 권리 내용이 같으면 신청서를 뭐만 제출하면 돼요? 하나만 제출하면 된다. 그래서 일괄 신청하는 거 그거 의미만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신청서 간이 나 있습니다. 간이 나 있고 신청서 정정 나 있고, 옛날에 이런 거 안 했는데 작년에 29회 시험에 신청서 정정 이게 출제가 됐어요. 일단 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간인이 뭐냐면 서류가 여러 개 있으면 중간에 도장 찍는 게 이게 간인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대상 서류가 연결이 정상적으로 됐다, 이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뭐하냐? 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청서가 3장이 있다. 그러면 이거 이제 포개 놓고 접어가지고 중간에 뭐 찍느냐? 도장 찍어요. 이게 도장 찍는 걸 뭐라고 보냐? 간인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왜 찍느냐?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연결됐다. 이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간인이에요, 간인. 그래서 1번 간인이 이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신청서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서 정정한다. 자, 원래 이제 신청서에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최근에 자 1홍으로 해서 신청서에 기재를 했어요. 근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이걸 고치려고 해요. 그 고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정정이에요. 그 정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겠어요? 만약에 이걸 1억 2천으로 이제 바꾸려 한다. 어떻게 해야겠어요? 칼로 긁어요? 일반적으로 실무에서 그냥 칼로 긁어요. 근데 원래 법적 절차는 이렇게 하면 복잡하구나.
자, 신청서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이게 이름이 잘못됐어요. 원래 이름은 이태백인데 신청서에 이대백으로 했어요. 이거 고쳐야 되죠. 이거 어떻게 고치냐면 여기 줄을 끊고 여기 위에다가 위에다가 아니고 신청서 바깥 부분에 이렇게 표시할 이대백을 이태백으로 정정한다. 그래서 정정과 관련해서 한 글자 정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냐? 끝나는 게 아니고 도장을 찍어야 돼요. 누구 도장 찍냐? 여기 들어간 사람들 도장 다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게 이제 4번 이제 신청서 정정인데, 그게 보면 이제 신청인 전원의 정정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날인해야 된다. 작년에 이거 왜 출제를 했는지. 자, 그래서 그게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231페이지 보시면 그 밖에 이제 등기 신청 정보 내용에서 나있는데, 지금 그게 1번부터 해서 뒤에 이제 쭉 나 있는 내용에 233페이지 그게 등기 신청서 그게 이제 기재되는 내용을 쭉 풀어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거 다음 3월 달에는 시간이 되면 한번 신청서 저기 양식을 갖다 놓고 한번 적어 보면 되는 거예요. 물건 갖다 놓고 한번 적어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뭐가 들어가지. 맨날 눈을 보면 이게 뭐 한 3월 달에 가면 일단 한번 진도 날 때 한번 할 거야. 한번 적어보면 알아. 적어보면서 틀리면 정정 어떻게 하고 삭제 어떻게 하고 추가 어떻게 하냐 그걸 아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그게 2번 필요적 기록 사항인데 필요적으로 이제 기재할 사항이에요. 그래서 기억 부동산 특정되어야 되니까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토지일 때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리고 건물일 때는 소재하고 지번, 그리고 건물번호, 뭐 건물 종류, 구조, 면적, 부속 건물 있으면 부속 건물 관련된 사항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리언 신청인에 관한 사항. 신청인이면 등기관리자하고 등기 의무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등기관리자하고 등기 의무자와 관련해서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그걸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인 때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고, 법인일 때는 법인의 명칭하고 사무소 소재지, 그리고 부동산 등기원 등록번호, 그리고 대표자 성명하고 주소.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박스 안에 세 번째 거,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있죠. 걔를 조심해야 되고, 걔는 끝에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명칭, 사무소 소재지, 부동산 등기원 등록번호. 자, 그건 법인하고 똑같아요. 끝에 보면 대표자나 관리인에 뭐가 들어야 되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관리자가 2인 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공유를 할 때는 공유 지분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이 신청하게 되면 대리인의 성명, 주소, 뭐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거고, 아까 했던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할 때는 그게 보면 대위자하고 피대위자, 그래서 채권자하고 채무자, 성명, 주소 뭐 그런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귿 등기 원인하고 원인이에요. 등기 원인은 등기를 왜 하냐? 그 원인이 뭐냐? 매매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면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즉 매매. 정여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이면 정여. 저당권 설정이면 저당권 설정 계약. 그게 등기 원인이에요. 그리고 그 연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 계약 체결일이 등기 연월일이에요. 그래서 계약 이행이 완료된 시점이 아니고 언제 기준하냐? 계약 체결을 기준해서 연월일을 적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등기 목적은 뭐 소유권 이전이냐, 저당권 설정이냐, 자 그런 거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연 등기
등기필 정보. 자, 등기필 정보는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오는데 자기가 이제 물건에 대한 권리자다. 이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등기필 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4페이지 가시면 중간에 등기 의무자 등기필 정보가 나 있어요. 그래서 뭐 부동산 고유 번호하고 그 다음에 성명하고 일련 번호하고 비밀번호 그거 등기 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 그걸 거기에다가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필 정보가 여러분들 교재 272페이지 272페이지 보시면 등기필 정보하고 등기 완료 통지 돼 있죠. 그게 제일 위에 첫 번째 이제 박스에 보면 뭐 권리자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 나 있고 주소 나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부동산 고유 번호에서 1102 이렇게 나 있죠. 그게 부동산 고유 번호예요. 그래서 그게 신청서에 그게 부동산 고유 번호 그게다 기재한 거 그걸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성명 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련 번호에서 나 있는데 그 밑에 조그마한 그 박스 나 있죠. 칸 제일 위에 보면 일련 번호 WTDI 있죠. 그래서 알파벳하고 숫자로 조합된 게 일련 번호예요. 이건 부동산마다 다 별도로 부여되어 있어요. 그거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일련 번호 그래서 신청서의 일련 번호 그걸 기재하고 그 다음에 그게 네모 카논에서 50개가 쭉 나 있습니다. 그게 비밀번호예요. 그게 원래 스티커가 붙여 있어요. 그 스티커를 띄면 50개 조합이 나 있어요. 그 50개 조합 중에서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하나 등록을 하면 돼요. 숫자 4개를.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등기필 정보가 제공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 보시고 다시 232페이지 오시면 그래서 등기필 정보 자, 그거 이제 신청서에 기재하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하는 등기소 뭐 해당된 등기소 명칭 그거 기재하고 그 다음에 신청하는 날짜 연월일 그 다음에 각종 세금 취득세 뭐 이런 거 등록세 납부했던 거 그런 걸 각각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크게 나뉘는 게 일단 필요적 등기사항 그리고 여기 필요적 등기사항 이거 빠지게 되면 각하사예요. 그게 나 있는 사항이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2페이지 가시면 임의적 기록사항인데 자, 이건 각종 특약사항은 특약이 있으면 등기를 하도록 된 거예요. 특약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임의적 기록사항은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라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돼 있으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니은 조심해야 돼요. 니은이 이와 같은 특약사항 즉 임의적 기록사항은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거나 또는 법률 그 내용이 법률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등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리얼 임의적 기록사항 쭉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민법 C 같은 경우 공유물 분할과 관련해서 분할하지 않기로 특약하는 게 특약을 할 수 있죠. 그 민법에서 불분할 특약 몇 년 초과하지 못한다 돼 있어요. 민법에서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특약을 하면서 7년간 분할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기간을 정했어요. 이거 등기 신청하게 되면 등기가 되냐? 그게 니은에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거나 그 내용이 법률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됐죠. 여기 지금 7년이면 민법 규정 위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등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등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특약했다고 다 등기되는 건 아니에요. 특약사항과 관련해서 법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거나 그리고 특약 내용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위배가 안 돼야 돼요. 만약 위배라든지 없는 거 만들어서 하게 되면 신청해도 각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시험 문제 보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등기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민법 규정이 안 맞으니까 등기가 안 된다.
이거 민법에서 시험 내야 될 걸 왜 등기법이 이렇게 이런 게 나오는 거야. 이런 게 출제된 거 이게. 그래서 그게 이제 나 있는 게 건능이. 그래서 의미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굉장히 출제될 게 많아요. 그래서 그까지 하시고 그다음 235페이지 가시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서 나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지금 신청서 기재된 내용과 관련해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뭐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5페이지부터는 뭐 여러 개 나옵니다. 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또 뭐 농지법도 나오고 뭐 토지거래 허가도 나오고 뭐 쭉 잡다하게 다 나와요. 근데 그걸 등기법에서 꼭 해야 되냐? 중개사법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토지거래 허가 뭐 농지시덕은 공법에서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라 그러면 또 하는 이야기가 그쪽에서 또 여기서 하라고 했다고 또 하고 나중에 가면 여러분 이제 공중에 떠져 이게. 일단 여러분들 시험 필요한 것만큼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235페이지부터 그건 이제 다다음 이제 나갈 때 그때 진도는 여기부터 해서 나가요. 자, 그래서 그게까지 보시고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면 좀 내용이 좀 굉장히 복잡해져요. 뭐 경우가 이때는 뭐하고 이때는 뭐하고 복잡해지기 때문에 처음 하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여기 어렵다는 거 전제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